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바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옷도 얇아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서로서로 신체가 닿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억울하게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성폭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도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까지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많은 데서 실수로 스쳤는데도 처벌이 돼요? 이 점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죄는 고의로 추행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실수로 스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인파 속에서 하차하려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나가다가 앞에 있는 여자의 가슴을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해서 무릎을 굽힌 후에 중요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한 경우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옆좌석으로 이동을 하자 다시 피해자 옆자리로 따라 이동한 경우에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는 찜질방에서 일어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곳이 아니라도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에 이용해 상시적으로 제공되거나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자, 형법상 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최소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밀집장소 추행은 이런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본 사안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팔을 밀착시킨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했죠. 사실 밀착시킨 것만으로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되는지가 상당히 애매하죠. 따라서 이제는 강제추행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사람이 많은 장소적 환경,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지하철에 보통 지하철 수사대라고 있는데요. 경찰들은 주로 이런 분들을 수사 대상으로 본답니다. 첫째, 지하철을 바로 타지 않고 여러 차를 그냥 보내면서 목표를 물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둘째,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탐색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대상을 쫓아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인데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짐을 앞으로 든다든가 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CCTV를 확인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하철에 CCTV가 있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접촉행위 자체가 극도로 밀집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밀집 장소 추행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섣불리 사과하거나 범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한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시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하철 내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저나 여러분도 당장 오늘이라도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는 침착하게, 그리고 법적 조언은 빠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안녕.